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축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출근길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전시간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에서 강변문 일산 방면 진입램프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부근이 많이 정체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따라 안양 쪽 이동하는 데는 양평교부터 신정교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성산대교 방면 오금교에서 목동교 사이로도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입니다. 도심 안쪽은 경인로 구로역에서 거리곤 입구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편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강남권 도로 중에는 강남대로 따라 교통량이 꾸준하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역에서 서쪽 우성아파트 입구 사거리까지는 양 방면이 서행입니다. 그 밖에 동일로는 화양사거리부터 성사거리 구간 신호 2번 정도는 필요하고요. 반대편도 시속 20-30km 미만의 서행입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뛰는 정치권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권 두 당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2부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연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 쪽입니다. 안철수 신당 요즘 정말 바쁩니다. 창당을 준비하면서 지방선거를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공동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건강하시죠? 네, 덕분입니다. 네. 요즘 현역들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신당 창당 작업 잘 되어갑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여의도 사무실에서 시무식 그리고 전체 회의를 한 다음에 명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당 창당 설명회를 가졌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많이 왔습니까? 네,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국민추진위원 좀 참여해달라 이런 홍보차 글이 나섰던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어보자. 이걸 지금 우리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예. 그러려면 많은 국민들 참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국민 추진위원이 우리가 모집한다는 걸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직접 우리가 한번 캠페인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갔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현장에서 또 가입하겠다 이렇게 가입 원서도 써주시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창당 준비 위원이나 위원회 지금 입당 원서는 아닐 것이고요. 어떤 수리죠? 국민추진위원. 예, 국민추진위원 신청서를 쓰는 겁니까? 네,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셔도 거기서 가입할 수 있고 또 오프라인 쪽에서 이렇게 가입 원서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국민추진위원을 우리 이제 새정치를 추진해 나가면서 예를 들면 새정치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예. 이런 것부터 모두 국민들과 함께 같이 결정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정당의 문제가 국민과 유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 점이죠.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는 국민과 모든 것을 함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거, 권력을 돌려주는 거. 예.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받아서 이분들의 참여가 많으면 여기가 많을수록 한국 정치는 빨리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그동안 실행위원들을 영입하는 등 창당 준비 작업을 해오시는데 이 창당 언제쯤 가시화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되는 대로 이제 예. 창당 과정을 밟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대충 어떤 작업은 언제까지 마치고, 그러면 창당 준비를 언제 띄우고, 예.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창당에서 뭐가 남아있고, 그러면 창당을 언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로드맵을 지금 구상하고 토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지방선거에는 신당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가능하면. 그런데 이제 창준이 형태로 할 것이냐, 창당할 것이냐. 예. 창준이를 만들어도 그 정당이 선거와 중앙선거에 등록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그 정당명으로 또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창준이 형태로도. 다만 이제 창준이 형태로는 공천을 못하는 겁니다. 창준이 형태에서는 창당을 해야 공천이 되는 것인데, 그런저런 문제를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준이 형태로는 소속만 표시를 할 수 있고 막상 그 창준에서 공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유권자로서는 알 수 있겠군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소한체장을 폐지하느냐 공천을 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문제는 아마 1월 말까지 국회에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정이 되는 걸 또 봐서 또 창당의 우리 로드맵에 약간 또 여러 가지 또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가장 관심사가 지금 신당에 누가 참여하느냐 하는 건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 위원장님, 그리고 이계한 전 의원 등 몇몇 분을 제외를 하면 지명도 높은 분이 잘 보이질 않아요. 새 정치에 걸맞는 인물을 또 영입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영입 작업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총선 전에 창당하면 예. 이제 인재 영입이 비교적 쉽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총선이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로운 정치에 참여하시겠다고 동조를 해주시고 이제 이분들이 아마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저희가 공개하게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중에는 그 명망가도 계시지만 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 정치에 적합한 그 젊은 분들 예. 또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단계적으로 아마 참여하시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 내걸 슬로건 어떤 겁니까? 이번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룰 것이냐. 예. 이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창당하는데 지금 모든 지금 우리가 그걸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방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결국은 우리가 삶의 정치를 아래로부터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예.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선거부터 우리가 새 정치 씨앗을 좀 뿌려보자. 또 희망을 좀 얘기해보자. 이런 원칙은 정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왜 그걸 여쭙는가 하면 이 국민들이 이 새 정치라는 걸 대강은 압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유리되지 않고 직접 이제 소통하는 정치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막상 가슴에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많이 모으려면 지금쯤 추구하는 이념이나 주요 정책의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새정치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비판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새정치 반대는 게 낡은 정치 아니겠어요? 예. 낡은 정치를 쭉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은 거 있어요. 어떤 게 예를 들면 진영 논리라든지 이념 과잉이라든지 대거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약속 안 지킨다라든지. 예. 이런 낡은 정치의 대립에는 새 정치가 보인가 하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새 정치에 관한 개념을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이런 개념을 쭉 정리해내서 저희가 금년간에 국민들에게 새 정치를 우리가 이걸로 정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들하고 이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이걸 확정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안철수가 구상하는 지방정부는 어떤 지방정부일 것인가 하는 모델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가 25년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잖아요. 지방 재정이 파탄된다는 책임 있는 재정 문제라든지, 예. 뭐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부패 연루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에 다투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정리해서 새로운 안철수의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제 3주 정도 됐잖아요. 예. 이미 이제 진행을 해서 아마 1월 중에 다 내놓게 될 겁니다. 이번 달 내로.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들이 아마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안풍이라는 데 빗대어서 안 만들어진 당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높으냐 이런 뜻으로 안풍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호남에서도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죠. 예. 민주당 가지고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호남이 한국 정치에 항상 그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새 이제 이렇게 흐름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보편적인 가치들이 많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호남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할 텐데 과연 민주당 가지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그럼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느냐? 어디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될 것이냐? 그래도 안철수의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호남도 호남이지만 지금 이제 야당과 야당이 분열을 하면 이 여당과 경쟁 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벌써 많이 나옵니다. 이 여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연대를 하거나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지금 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이제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장부터 당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선거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세기를 가려고 하는 마당에 선거 전략을 위해서 다른 당과 연대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이런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부터 당장 안철수 의원부터 박원순 시장과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신당에서 후보를 내면 이 야권표가 나눠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망회의 소득을 이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연대를 계획하고 있거나 후보 단일화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그럼 박원순 시장을 단지 민주당 후보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예. 지난번 안철수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도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굉장히 현장에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지지세력이 상당히 지금 박원순 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상당히 박원순 시장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연대감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박원순 시장을 당적을 바꾸려 해서 빼들어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김 위원장님께서도 전남지사에 출마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준비 작업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저희가 저는 출마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도 우리 사람들을 만나거나 지역에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은. 예, 그렇군요. 자꾸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저로서는 전혀 지금 사람을 만나거나 지역도 내려갈
입장도 안 되고 간 적도 없습니다. 아직은. 예. 그러니까 김 위원장님은 좀 더 큰 정치를 주황해서 하고 싶고 지방 정치는 아직까지 결심 안 했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래도 주위에서 자꾸 권하시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거철이고 예. 또 제가 지역에서 전남도에서 또 3선을 했고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서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뭐 나오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결국 안철수 신당의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몇 석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말이죠. 네, 그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가 지방선거의 명운을 거려야 될 것인가 그런 선거는 아닐 겁니다. 예. 예, 지방선거는 저희가 승패를 떠나서 석이라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는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개만이라도 새 정치에 걸맞는 이런 지방정부의 어떤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 여기에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자료를 보면 지역별 그 가상 대결 이 여론조사인데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아주 높은데 후보별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고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새누리당의 민주당 후보들은 몇 년 전부터 쭉 뛰었잖아요. 예. 네, 후보들이 이미 뛰고 있고 또 지난번 지방선거 때부터 뛰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쪽의 후보는 아직도 당이 안 만들어있기 때문에 후보라고 누가 지금 나선 것도 아니고 더구나 후보로 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예.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후보로 정식으로 내서 그분들이 뛰기 시작하면 또 이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은 전혀 지금 우리 후보들이 예. 지금 어디 지역에서 나서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직하거나 지금 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인지도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앞으로 이제 안철수 신당, 가시화가 되면 점점 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인데, 앞으로 그 자주 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기구죠. 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줄줄 새는 바람 따라 줄줄 새는 난방비 틈새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입교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출발사심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올해 첫 시간이죠.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인물을 초대해서 궁금한 점을 듣는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년 전 김정은이 3대 세습으로 집권한 북한은 작년 말 장승택이 처형되면서 권력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요즘처럼 북한의 실상에 관심이 높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바로 북한 최초의 공훈 배우 1호 공훈 배우죠. 주순영 씨입니다. 주순영 씨는 김정일의 친모 김정숙 역할을 해서 북한에서 국모 대접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서울 표준말이 완벽하게 나오는군요. 저보다 더 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시간에 이렇게 네. 오셨는데 먼저 출발새 아침 청취자에게 직접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정말 형통된 그런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 축복의 땅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여기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네. 이 축복의 그렇습니다. 땅에 언제 오셨습니까? 네, 제가 축복의 땅에 발을 디딘 것은 2003년 1월 27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년이 네. 이제 넘었네요. 예. 이 가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그 북한에 있는 고향 그리고 네. 가족 생각 많이 나죠? 네, 가족 생각, 그 다음에 또 혈육이 또 그게 남아있으니까 혈육 생각도 나고, 예. 그리고 또 북한 사회가 너무나도 지금 어지럽고, 정말 뒤숭숭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 추운 계절에 북한 인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더 납니다. 예, 북한에 어떤 분이 남아 계세요? 가족 중에. 네, 아직 자식이 남아 있습니다. 아, 아이들이 네. 있군요. 네. 예. 가슴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네. 예, 북한에서는 보통 1일 새해를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와 같이 공휴일입니까? 네. 북한은 1월 1일 새해 명절은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세고 예. 네, 1월 2일까지 그리고 뭐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뭐 떡국 문화, 떡국을 같이 모여서 앉아 먹고 하는데 북한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뭐 찰떡도 채 먹고 송편도 해 먹고 한국에 와 보니까 떡국을 먹는데 북한은 떡국 문화가 아니라 송편이라든가 뭐 찰떡이라든가 이런 걸 먹었습니다. 네. 예, 북한에는 그 추석 때 먹는 송편을 설날에 먹군요. 네, 설날에 예. 먹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이 풍습이 네. 조금 차이가 있군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북한 공훈 배우 1호 공훈 배우 주순영 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샤프 0945 샤프하고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 또 구글 앱 예스에 글을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 주순영 씨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죠. 북한에서 1호 공훈 배우 우선 1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1호는 북한에서는 대통령을 칭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공훈 배우 1호 하면 공훈 배우를 1호로 먼저 받아서 1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은 1호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1호 공훈 배우. 그래서 김일성 직계 가족 배역을 맡은 배우들은 다 1호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이제 최초의 그 북한에 가면 사진 세계 걸리가 있는 게 김일성, 네. 김정일, 김정숙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역할을 맡은 사람은 1호 배우. 공훈 배우가 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주변 역할을 맡은 사람은 2호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2호는 없고 2호는 없어요? 1호만 예. 있고 그리고 뭐 김일성 아버지, 어머니 배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배우들이 다 1호 배우들입니다. 그런 배우들도 다 1호 배우고. 네. 1호 배우가 대개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역할, 그다음 김일성 배우 젊었을 때 배우, 그다음에 나이 들었을 때 배우, 예. 그다음에 김정숙 배우가 소년 시절, 아동단 시절이 김정숙, 그다음에 그 유년 시절이 김정숙, 그다음에 또 이 해방 후 김정숙 배우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호 배우가 한 7-8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7-8명 네, 정도. 네. 그 우리 주순영 씨가 최초의 1호 배우였다면서요? 네. 예, 1호 공훈 배우. 네. 뭐 1호 공훈 배우를 하면 네. 그 어느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장차관급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고. 엄청나군요. 네. 예. 그런데 북한은, 이런 그 어떤 대우와 이걸 떠나서 명예가 우선 기본입니다. 예. 네. 그래서 1호 공훈 배우다 하는 이 칭호를 우선 받은 경위부터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네네. 해보세요. 우선은 70년대에 김일성의 번처 김정숙이가 낳은 김정일,
예. 후처 김성애가 낳은 김평일 두 아들을 놓고 누구를 후계자로 내세우겠는가 하는 그때 시더지근 절박한 시기에 바로 북한의 항일투사 1세들이 김정일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 이러면서 김평일이가 막 지금 후계자로 막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예. 바로 김정숙이 그 항일무장투쟁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김정숙이 비슷한 인물을 골라서 그래서 호위사령부에서 최초로 예. 김정숙이 원형을 그 인물을 다루는 또 그 인물로 만들어서 내놓는 그런 작품이 세상에 탄생하게 됐고 그 작품 1, 2, 3부작이 고난의 행군, 대부대선의 작전, 두만강반에서의 한여여름 이 3부작으로 된 이 작품이 세상에 탄생하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되는데 아주 입지를 튼튼히 가지게 됐고 또 이 작품을 보고 그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절에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바로 김일성을 옆에서 친위 전사로 호위병으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김일성을 목숨으로 옹호보호해야 하는 이 장면을 보고 원나라 인민들이 그 작품을 보고 어쩌면 존경하는 김정숙 동지 그때는 또 김정숙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불교불구리 공산주의 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첫 여성 영웅이시며 하면서 이렇게 수식어를 달아가면서 김정숙을 이렇게 막 우상화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 김정숙이 그 작품을 보고 온 나라 인민들이 모두가 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데 일등 공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배역을 감당해서 바로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다. 그래서 공훈배우. 그리고 예. 1호는 대통령을 칭하는 숫자니까 어머니 배우니까 1호 공훈배우라는 수식어가 그때부터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예. 네. 그 호위사령부에서 만든 고난의 행군 같은 이제 3부작. 네. 예, 3부작에서 김정숙 역할을 네, 해서 네. 이제 1호 공군배가 되셨는데 네, 네. 뭐 거의 북한에서 그러면 국모 대접을 받은 그런 케이스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장을 하고 무대 나가기 전부터는 완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모, 상징적인 국모로서의 그 예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장을 다 한 상태에서는 애초에 누구도 이렇게 제가 앉아서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님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면 예 지나가십시오. 하면 지나가고 뭐 화장실 가거나 어디를 갈 때면 꼭 이렇게 호위병들이 따라다니고 네 그렇게 국모로서의 그걸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우를. 예,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 또 김중숙은 죽고 없었고 네네. 예, 그 마치 살아있는 김정숙 대우를 받은 셈이 됐군요. 아 그렇죠. 네. 예. 그 옛날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우가 어떤 계기로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김정숙의 배역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 53명의 이렇게 미인들을 선발한 겁니다. 거기서 가장 분장을 해서도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53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거기에 뽑혀서 올라간다는 게 바로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기쁨저 뭐 옷과 모집 이것처럼 사람들은 어째서 왜서 이렇게 뽑아가는지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부터 가정 및 환경 토대까지 정말 엄격한 이런 신체 검사. 산부인과 신체검사까지 순결 테스트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뽑히고 그다음에 또 환경 토대까지 또 걸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 5개 분야에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 정치대학 영화연극대학 음악무용대학 김일성 군사대학 5개 대학이 교수진들이 모아져가지고 한 명을 놓고 단독 교육을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김정숙이 따라 배우기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배우를 시작하게 하는 거지요. 예.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53명이 응모가 아니라 다 이제 뽑혀와서 뽑혀서 그 중에서 선발이 됐군요. 분장을 해서 가장 김정숙과 닮은 미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겠죠. 그래서 뽑혔으니까 지금 제가 주순영 씨 모습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사진에서 본 김정숙 사진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골라다 놓고 특수분장을 시키는 거예요. 특수분장. 그리고 특수분장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또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진을 그래야 초상화가 되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예, 북한의 공헌 배우로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았을 텐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탈북을 하려고 해서 탈북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94년도 김일성이 죽음과 함께 북한이 그때부터 참 이렇게 많은 아사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아사사가 나옴과 동시에 연예인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북한은. 연예인들도 나라가 창고가 뭐 군량미 창고 1호요 3호 창고가 몽땅 거덜이 나다 나니까 배우들 한테도 식량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그러면 연예인들에게도 식량부터 다 배급이 다 되는데 아, 그렇죠. 특별한 배급이 다 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아, 연예인들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한국 분들이 조금 인식을 좀 틀리게 하고 있는 게 예. 한국의 연예인들은 뭐 이렇게 스타덤에 올랐다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명예를 많이 받습니다. 공은 배우도 받고 예. 국기 훈장도 받고 그리고 나라에서 식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예, 그 식량은 없죠. 네네네. 없고 그리고 나라 창고가 비니까 우리가 공급 대상으로서 뭐 육류, 계란, 사탕가루, 기름 이런 육류 이 65 공급 대상으로서의 공급이 또 끊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굶어야 되고 이 여자 연예인들은 성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아주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그때 당에서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라. 그래서 문화예술부, 정무원 그 어떤 정말 하부 말단 단체까지 외화벌이 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도 외화벌이 이 기구에서의 무역지도원 직무를 담당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투자자 3명을 데려오면 영웅칭호로 준다. 예. 예. 그러니까 북한에 투자하자는 사람들이 그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유치 차원에서 바로 중국으로 출장을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예인을 비롯해서 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중국 가서 네네. 예, 투자를 유치를 해오면 네네. 새 사람을 이제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자 데려오면 영우칭호 3명만 예. 데려오면 그때 영우칭호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에서 임무를 받고 중국으로 들어갔죠. 예. 근데 들어간 첫날에 저는 호텔 식당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이 종교인 이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예. 이 테이블에 이렇게 같이 앉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을 근데 함께 온 남자 무역 지도원 동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 지도원 동지랑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남한에서 오신 분들이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노래도 좀 불러달라 해가지고 노래 불러서 팁도 받고 그리고 예. 그다음에 그 종교인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고 예. 근데 북한으로 3일 만에 출장을 그러니까 3명만 데리고 오면 영우칭호 받는데 저는 7명이나 설득시켜가지고 예. 7명이나 모시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7명이 중국인이었습니까? 한국인이? 중국인들. 아, 중국인들 네네. 7명을. 중국의 뭐 예. 이 기업 회장들, 사장들. 예. 예. 네. 그런데 이분들을 객관화 지원 물자까지 한 자동차 받아가지고 그런데 북한으로 들어가자고 세관에 이렇게 나갔을 때 저 북조선에서 제가 이미 남한 사람들 접촉하고 또 목사 선교사들을 접촉했다는 이것이 이미 함께 온 지도원 동지로부터 지금 당에 다 보고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이걸 제가 퍼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저를 체포하라 하는 이런 체포조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거 몰랐는데 그 중국에 있는 세관 정보본이 저한테다가 기팀을 해주는 겁니다. 예. 지금 북한 쪽에서 체포하자고 체포조가 지금 대기하고 있단다. 지금 자기네 세관장이 중국 세관장이 북한 보위부하고 전화 통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예. 그리고 나와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으로 가는 길을 예? 무서워서 포기하고 그때 그 세관 앞에 있던 택시를 타고 중국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탈북이 아닌 탈북자가 그때부터 돼버린 겁니다. 1호 공훈 배우가 그렇게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최소한 이제 전락이 된 셈이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4분이나 체포당했다면서요? 예. 예, 그리고 2분도 강제 북송당했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북한에서 어떤 처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북한으로 가지 못하니까 제가 선택했던 것이 바로 성형이었습니다. 예. 중국 조선족 호적을 샀습니다. 예. 호적을 사고 그 호적 주인의 사진을 가지고 성형병원에 가서 이 얼굴 좀 바꿔줄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게 남들은 이쁘게 해달라고 수술하러 오는데 아니 그 이쁜 얼굴을 가지고 뭘 해달라는가. 그래서 예. 이 얼굴처럼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만 세상에 이 얼굴처럼 바꾸면 미워지겠는데 남들이 이쁜 수술하러 오는데 그래서 아니 저는 이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얼굴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분들이 야 이 미워제도 뭐 딴 말 하지 않겠는가 이걸 예. 약속받고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얼굴이 바꿔졌고
얼굴이 진짜 처음에는 수술하면 막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얼굴도 예쁘신데 그러면 과거 얼굴과는 다른 얼굴입니까? 글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예. 수술하고는 많이 미어졌댔습니다. 예. 지금 많이 이렇게 돌려와서 그래도 그래서 저 처음에 식당을 했습니다. 예. 돈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가려고. 중국에서? 예. 그랬는데 얼굴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북한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막 잡아들이는 검거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예. 한 사람만 잡으면 2,000위엔씩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고당했습니다. 얼굴 아무리 바꾸고 조선적으로 영업 허가증을 붙여놔도 북조선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알리죠. 예.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면 자기네 포상금 받으니까 신고를 했고 그래서 북한으로 처음에 북송됐을 때 얼굴을 모아라 보니까 그나 돈은 먹고 나갔거든요. 돈을 이렇게 비닐에다 싸가지고 먹고 그러다 나니까 거기는 돈만 있다 하면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은 먹었지. 또 돈 검사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홀랑 뺏겨놓고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먹은 돈 또 나오게 하고 해서 그때 찾아갔습니다. 그때 나 좀 부장동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식당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신고돼서 잡혀왔는데 돈을 거기다가 많이 벌어놨는데 그 돈 다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먹은 돈은 어쨌든 그때 또 나와가지고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 무사히 중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돈을 그때 보내주고 그리고 저는 그때 숨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못 살겠구나.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가다가 내몽고에서 체포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고비마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돈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굴을 바꿨기 때문에 신분을 몰랐기 때문에. 네. 그 정말 참 힘든 여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10년 전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우리나라에 막상 들어오고 나서도 많이 힘들었죠? 예, 그건 자본주의를 몰라가지고 그 북한 시스템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정말 김일성 주석궁 안에서 보장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한은 내가 뭐나 다 해야 되는데 또 자유가 좋지 하고 싶은 일도 많지 해가지고 정말 겁도 없이 자본주의 경험이 전혀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요사이 이만가 오늘 종편에 지금 프로그램입니다만 거기 이제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북한에 재입국하는 탈북자들이 계속 생겨나면서요. 네. 근데 저희도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이렇게 딱한 게 왜서 갔을까? 근데 그들이 북한에 가면 배고프다는 거 알고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돌이켜놓고 생각해 볼 때 저들이 왜 돌아갈까? 우선 첫째는 두고 온 혈육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다음에 하나는 한국에서 정착해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과 아니면 이렇게 정말 옆에서 자신들한테 좀 비춰지는 이런 좀 안 좋은 이런 시선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이만갑 방송 이런 데서 남조선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연기고 거짓이고 쇼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걸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게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대본을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고. 그렇죠. 또 그들이 또 우리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또 실패를 해서 다시 재입국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크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년사 들으면서 저는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를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김정은 시대를 이젠 한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어쩌면 언제면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 때는 계속 신년사로 시작해가지고 한 해를
계속 사람들이 바쁘게 살았거든요. 예. 김정일 시대는 또 김정일은 또 드러나지 않고 시정연설 아니면 뭐 이렇게 신년사도 이렇게 신문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또 그 신년사 통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신년사 다 외워야죠? 외워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신년사 그또 외워가지고 암송 내고, 암송을 한 사람만 집으로 보내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새해가 돌아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년사가 길면 길수록 더 힘들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 신년사는 새해는 예. 정말 설날이래야 그래서 쌀밥이라든가 예. 떡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쌀 1kg 내지 2kg씩 주면 그걸 가지고 내래는 굶더라도 다음 날은 굶더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그래도 성편이라도 떡이라도 해 먹으니까. 그렇지만 신년사 외우는 걸 생각하면 모두가 겁이 나가지고. 예. 그렇죠. 네, 예, 전체주의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참 안 살아본 사람들은 이해를 아마 못하실 내용일 건데 네. 이 신년사가 짧은 것도 아니고 그 긴 신년사를 암송한다는 게 얼마나 네. 힘들겠습니까? 예, 문자 메시지 제가 한 2개만 전달하겠습니다. 0213님, 북한 사회는 1호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군요.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1호 공훈 배우, 예, 공훈 배우이신 그 주순영 씨가 그 진행 고난을 생각하면, 예, 진짜 1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7434님, 자녀와 하루 빨리 만나시길 바랍니다. 북한 주민은 남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지내나요? 예, 뒤에 질문. 예, 북한 주민은 남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는 예. 그래서 남한 사회는 사람이 못 산 생지옥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우리가 이게 탈북자들을 통해서 남한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탈북자들이 남한을 선전하는 선전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남한이 아주 발전된 사회구나. 그런데 그 말을 겉으로 비쳤다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니까 모두가 말할 수 없고, 그러나 동네마다, 예, 그다음에 집집마다 없어진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갔겠다 하는 것은 예, 짐작은 하고. 탈북에서 남쪽으로 그렇죠. 갔다. 예.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는 보이부 간부들이 와서 말한답니다. 예. 이 집 딸이 응? 예, 남한에 갔다. 남한에서 네. 돈 얼마 보내는가? 그리고 돈 좀 빌려달라, 꿔달라 이런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남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예, 오늘 네. 아침 신문에도 이제 북한의 시장이 말이 도입됐다. 네. 예, 시간을 교환 경제. 네, 네. 예, 그 돈을 화폐를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이제 생겨났다 하는 거 보니까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네. 예, 이 출발사 아침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순영 씨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저는 자유는 아까도 이 땅을 제가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데 저는 자유가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이다. 네, 예.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통제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자유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축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그 가슴 찌릿한 말씀입니다. 자유는 축복이다. 네. 네. 우리 모두가 이 되새겨 볼 만한 말이군요.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오늘 너무 짧았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솔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1호 공훈 배우, 예, 탈북자 주순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지난 31일 현오석 부총리가 각종 공공요금 원가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임금비 비중이 높으면 줄인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실 전기, 가스, 도로, 수도, 철도 같은 우리 공공요금 원가 보상률은 정부가 마련한 장부대로라면 8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상 요인이 충분하죠. 현 부총리의 말도 결국은 공공요금 인상의 변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번 올린 데 이어서 가스요금이 새해 첫날부터 서울 기준 5.8% 올랐습니다. 가스공사는 겨울철 도시가스 용량이 늘어서 비싼 스판 물량을 사오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면 왜 여름철엔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작년 9월에 감사원이 가스공사가 작년 2월에 장기 수요를 200만 톤 정도나 과다 예측해서
값싼 세일가스가 아닌 비싼 가스를 사들여온 때문에 적자폭이 커졌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낭비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조 5천억이라고 하는군요. 국민이 봉의된 기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